이 순간에도 북한 당국이 저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고려항공 소속 조종사 리처룽입니다. 북한에서 조종사란 단순히 비행기를 모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나는 당의 전사였고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수천 명 중에서도 겨우 10명 남짓만 선발되는 체제의 얼굴이었습니다. 10년간의 혹독한 비행 훈련, 끝없는 사상 검증, 그리고 3대가 모두 조사받는 신원심사를 통과한 자만이 조종석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택받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탈출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저는 활주로 위에서 총알이 튀는 소리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격 전투기가 뒤를 쫓아오고 관제탑에서 반역자, 즉시 격추라는 절규가 찢어지듯 울려 퍼지던 그 순간을요. 저와 제 선배는 그 지옥 같은 새벽 단 하나의 선택을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조국을 등지는 길을요. 모든 것은 평양 순환 비행장의 차가운 콘크리트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비행기 옆에서 저는 비명을 참아야 했습니다. 평양 순환 비행장의 차가운 콘크리트 위에 무릎을 꿇고 정비 점검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워낙 짙어 손끝마저 얼어붙을 것 같았죠. 바로 그때 제 발밑에서 찢어진 문건 한 조각이 바람을 타고 뒤집히는 순간 제 눈에는 붉은 도장이 가장 먼저 들어왔고 저는 숨을 삼키기도 전에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종이는 일반 문건이 아니었습니다. 종이의 질감과 인쇄된 활자체, 그리고 상단 모서리에 찍힌 그 붉은 지기는 대외 보이성 내부에서도 극비로 취급하는 문건 형태였습니다. 거기 적힌 문장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즉시 제 이름이 그 목록 안에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종이가 새벽 활주로 한복판에 떨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비정상적이었고 누군가 이미 사라질 사람이 정해졌다는 불길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잠시 뒤 저와 선배의 운명이 얽히는 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글자들을 읽는 순간 저와 저의 동료들이 최악의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뒤에서 갑자기 발걸음이 멈췄고 저는 종이를 정비복 신발 안쪽 깊숙이 숨긴 채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감시원이었습니다. 그의 검은 코트와 딱딱한 군화 소리는 새벽 비행장의 침묵을 찢어놓았죠. 감시원의 시선이 제 발끝, 정확히 종이가 숨겨진 신발 안쪽에서 얼굴까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제 등뼈까지 파고드는 느낌을 견뎌야 했습니다. 숨조차 들이쉬기 힘든 순간이었지만 감시원이 아무 말 없이 지나갈 때까지 제 얼굴 표정을 억지로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그 몇 초가 끝나자 저는 안도의 숨을 쉬기도 전에 더 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 문건은 우연히 제 발밑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내는 경고일 수 있다는 예감이었습니다. 저는 문건을 접으며 이 종이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사건의 첫 장면이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첫 장면의 한가운데에 이미 서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의 모든 그림자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붉은 직인이 찍힌 극비 문건에 담긴 그 문구는 마치 뇌관처럼 저를 하루 종일 조여왔습니다. 활주로 주변에는 평소 보이지 않던 간부 차량이 조용히 서 있었고 검은 코트를 입은 보위부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지나치는 순간 등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그 문건을 주운 것을 누군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죠. 그날 늦은 밤 선배 조종사 이강이 저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비행장 외곽에 폐쇄된 창고였습니다. 선배의 표정은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불안과 결단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죠. 선배는 저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철옹 동무, 자네도 느꼈을 거야. 최근 우리 항공편을 향한 감시가 이상하다는 것을. 저는 망설이지 않고 제가 주운 문건의 내용을 선배에게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선배가 제게 보여준 것은 자신이 이미 이탈 위험 대상에 분류되었다는 첩보였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같은 공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공동의 운명을 마주했습니다. 그 극비 문건에 적힌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해당 항공편 승무원 중 이탈 위험 대상 존재. 운항 직후 확보 조치 예정. 즉각 숙청 조치 준비. 선배는 말했습니다. 철옹 동무, 지금 남측으로 넘어가는 탈북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군인, 외교관은 물론이고 우리처럼 체제의 핵심 시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목숨을 걸고 있어. 우리는 항공기라는 가장 빠른 수단을 가지고 있어. 저는 그 말이 제 인생을 가르는 분기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조종사 선배와 저, 그리고 또 한 명의 동료까지 우리 셋의 목숨이 이미 숙청 리스트에 올라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정은 체제에서 이탈 의심은 곧 죽음입니다. 선배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음 비행이 우리에게 마지막 선택이 될 수 있소. 우리가 빠져나갈 유일한 길이오. 저는 선배와 함께 죽거나 살거나 단 하나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집 안에서도 편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조차 누군가 숨을 죽이고 제 뒤를 따라오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상에서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했습니다. 골목 어귀에 낯선 검은색 차량이 하루 종일 서 있었고 심지어 제가 퇴근하는 시간대에 맞춰 동네 주민들이 저를 피하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제가 곧 처리될 대상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전화기였습니다. 선배와의 비밀 통화는 이미 불가능했습니다. 수화기를 들면 선배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쇠가 긁히는 듯한 끔찍한 잡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잡음이 단순한 통신 불량이 아니라 국가보위부가 제 삶을 디지털로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김정은 체제에서 감시는 어느 순간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삶의 가장 깊은 지점까지 내려옵니다. 조종사 선배는 공터에서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선배는 이전보다 훨씬 지친 눈빛이었고 온몸이 떨리는 듯 불안해 보였습니다. 선배는 제게 감시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넓게 그리고 촘촘하게 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보가 생게 분명하오. 아니면 그들이 우리를 미끼로 잡으려 함정이오. 시간이 없습니다. 동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더 진행되면 우리 셋 중 누구든 먼저 끌려가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고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으면서도 이 공간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깊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저는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의 선택이 곧 생사를 가르는 최후의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탈출을 실행하는 그날, 저는 활주로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심장이 무너질 듯 뛰었습니다. 새벽 안개는 여전했지만 그 안개 속에서 저는 활주로 앞에 서 있는 검은 차량, 두 대의 실루엣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저는 그 차량이 누구를 기다리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아래에서는 정비인 척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지만 그들의 손놀림은 어딘가 어색했고 분명 점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를 막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느꼈습니다. 조종사 선배는 이미 조종석에 앉아 있었고 제게 눈빛으로 서둘러 탑승하라는 마지막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가 계단을 오르는 순간 뒤에서 갑자기 맹렬하고 빠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고 단속반 한 명의 손끝이 문틈을 아슬아슬하게 스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철판이 울릴 정도의 충격이 문을 때렸고 저는 온몸에 힘을 쏟아 문을 밀어 잠갔습니다. 밖에서는 둔탁한 주먹 소리와 함께 격렬한 고함이 들려왔죠. 동시에 조종사 선배가 관제탑의 모든 지시를 무시하고 스로틀 레버를 최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엔진은 폭발하듯 울렸고 비행기는 격렬하게 흔들리며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단속반 몇 명이 바퀴 쪽으로 달려들며 우리를 잡으려 했고 그들의 얼굴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분노와 절규의 표정이었습니다. 탕, 탕, 탕. 총성이 들려왔습니다. 총알이 기체 하부와 측면을 연달아 때렸고
기체가 크게 튀어오르며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조종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지된 속도로 기술을 들어 올렸고, 저는 이 순간이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것을 전신으로 느꼈습니다. 기체는 불안정한 속도로 땅을 박차고 올랐고, 땅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최후의 1초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조국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조국이 우리를 버렸다는 사실을요. 그 깨달음은 총성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떠오르자마자 조종석의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북한 방공 레이더가 우리 기체를 정확하게 추적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경고음을 듣는 순간 폐가 조여드는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북한은 탈출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특히 항공기 이탈은 즉시 제거 대상에 포함됩니다. 무전기에서는 지상 관제탑의 목소리가 분노와 광기로 가득 차 찢어지듯 쏟아졌습니다. 당장 귀환하라. 반역 행위다. 즉시 격추될 것이다. 조종사 선배는 무전기 볼륨을 완전히 끄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이 세계에 없는 사람 같았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북한의 방공 시스템이 작동하는 소리를 심장으로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지만 북한의 대응은 우리가 예상한 이상이었습니다. 잠시 후 레이더 추적 신호가 두 번째로 울렸습니다. 조종사 선배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투기다. 요격기가 떴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탈출 항공기에 대해 요격 전투기 출격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김정은 체제에서는 그 절차가 즉시 적용됩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전투기의 속도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저는 이제 우리가 미사일의 표적일 뿐이라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기체는 흔들렸고 고도는 올라갔지만 제 심장은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남쪽 국경선까지 도달하는 몇 분이 제 인생 그 어느 시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몇 분 동안 저는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집요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탈출자를 쫓는지 다시 떠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험을 뚫고 우리는 결국 남쪽 하늘을 통과했습니다.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오직 전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적적으로 북한 방공망과 전투기의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남한 영공에 진입하자마자 모든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마침내 인천공항 활주로에 기체가 내려앉는 순간 저는 온몸의 근육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았습니다. 이 안도감은 제 삶에서 느껴본 가장 거대한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착륙 직후 단 3초 만에 깨졌습니다. 활주로 한쪽에서 검은색 승합차 한 대와 함께 검은 외투를 입은 인물들이 빠른 속도로 우리 기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남한의 공식 구조 요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공항 보안팀을 제치고 우리의 기체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계단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남한의 국가정보기관 소속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급박함은 우리를 납치하려는 위협이 아니라 북한의 즉각적인 보복 및 국제적 외교 문제를 막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우리를 격리시키려는 임무 때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자마자 문이 열렸고 그 인물은 위로 손짓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래 있으면 보안상 위험합니다. 빨리 따라오십시오. 그들의 태도는 우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수 보안 지침에 따른 것이었고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냉혹함이 아닌 단호함을 읽었습니다. 더 이상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며 안도감과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밟은 이 땅은 질서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보호 아래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그들에게 이끌려 검은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땅을 밟았지만 우리의 생존 싸움은 이제 남한 사회의 보호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전환되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보호시설에 이송된 뒤 저희는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가 떠난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국제사회를 향해 대외 발표를 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북한은 우리를 남조선에 납치된 반역자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 신속함은 북한 내부에서 이탈자 관리가 얼마나 핵심 사안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잔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제 가족에 대한 정보를 은밀히 조사한 끝에 북한에 남아있던 제 가족이 평양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최악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살아남기 위해 했던 제 선택이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시켰다는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북한에서 연좌제는 잔혹하게 작동하며 그들의 죽음은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 지불한 가장 무거운 대가였습니다. 조종사 선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무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침묵 속에서 이 비극을 공유했습니다. 선배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는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오. 이 고통이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짐이오. 저는 자유의 빛 속에서 그림자를 봅니다. 제 선택이 가져온 이 비극을 통해 저는 북한 체제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지 절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의 희생은 우리에게 자유를 잃지 않을 이유이자 새로운 삶을 떳떳하게 살아갈 가장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남은 미련과 죄책감을 묻고 이제 온전히 새로운 땅에 발을 디딜 준비를 했습니다. 보호시설에서의 길었던 시간이 끝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이름인 김영철을 부여받고 한국 사회로 나가는 최종 허가를 받았습니다. 조종사 선배와 나머지 동료 역시 각자의 이름과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설을 나서는 날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낯선 번호로 걸려오는 무음, 전화나 뒤를 쫓는 날카로운 시선 같은 것을 더 이상 느끼지 못했습니다. 북한 측의 추적도 완전히 끊겼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신경 쓸 여력도 명분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느꼈던 모든 불안감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제 안에 남아있던 북한의 그림자, 즉 오랜 세월 동안 체화된 감시와 공포의 잔재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그림자는 거쳤습니다. 저는 마침내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서울의 아파트에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제 발밑의 그림자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태양이 드리우는 길고 긍정적인 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뿐입니다.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직업, 그리고 저를 받아들인 이 자유로운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함과 함께 희생된 가족들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게 주어진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북한의 암흑을 이겨낸 산증인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탈출은 끝났습니다. 모든 추격, 모든 의문, 모든 그림자는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극적인 시작이었지만 완벽한 승리와 자유라는 종결로 끝을 맺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